시키는 사람은 저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살았어요. 때로는 저희 어머니의 생신 때에도 아내는 중요한 모임이 있다면서 참석하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감싸주셨죠. 애미가 바빠서 그런데 어쩌겠니? 난 괜찮다. 이 먼 곳으로 오기가 쉽지 않지. 애미가 다음에 시간 내서 올라가마. 요새는 뭐 생일이 대수니? 하나도 안 중요해, 내 생일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난 정말 괜찮으니까. 이대로의 제 인생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끼던 어느 날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내시경부터 전부 다 하는 종합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제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밀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한다고 말이죠.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하더군요.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만 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를 받으니 너무 비참하고 제 자신이 불쌍하다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내에게 조심히 제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저기 놀라지 마. 나 있잖아. 내 몸속에 암이 있대. 벌써 3기로 넘어가고 있다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뭐? 암? 아니 언제부터 그런 거야? 자기 몸 이상한 것도 모르고 뭐 했어, 바보같이. 내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아오느라 내 몸 챙길 생각이 없었나 봐. 나 어떡해 여보.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사망보험 가입했어야 했는데. 요즘 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목돈 가입할 수 있는 건데. 아, 아쉽다. 시기를 놓쳤네. 뭐라고? 사망보험?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말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죽기를 바라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왜 그렇게 사람이 꼬였니? 그럼 가장이 죽으면 생활비 누가 벌어? 애기를 하나랑 어떻게 살라고?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내는 이 상황에서도 제 사망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더군다나 아내는 그날 저녁 친구인 민주씨와 통화를 하는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씨, 그러니까 그게 암이라나 뭐라나? 아, 정말 짜증나 죽겠어. 이 나이에 내가 암 환자랑 같이 살아야겠냐?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너처럼 돈 많은 놈이나 잘 물었어야 했는데. 내 팔자가 이렇게 개팔자 받는 너 못하냐?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암이 안 생겨? 야, 혹시 지금이라도 사망보험금 높은 걸로 가입 안 될까? 어? 제가 듣는지도 모르고 작은 방에서 몰래 통화를 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아픈 남편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떻게든 이 병을 다 고치고 아내에게 복수를 해주겠다고 말이죠. 저는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아주 열심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식단도 바꾸고 암에 좋다는 건 뭐든지 다 찾아서 할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아내는 이런 제게 관심도 없다는 듯 하다못해 제가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갈 때도 동행해주지 않았죠. 항암 치료라는 것이 한 번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서 남들은 다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늘 혼자였어요. 그리고 아내를 위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밤마다 쏘다니는지, 어디에 돈을 그렇게 쓰길래 맨날 모자르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집에 와보면 아내는 외출해버린 상태로 새벽 늦게나 집에 들어왔었는데 저는 그 상태로 아이와 함께 쓸쓸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CCTV를 사서 일단 집안 곳곳에 달아두었고 아내가 사용하는 안방 화장대와 서랍을 찾아서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도 찾아보았죠. 처음에는 쉽게 찾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아내의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원에 가까운 술집 영수증이 떡하니 찍혀있는 것이었죠. 이름을 보아하니 일반 맥주집은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그 술집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은 고급 룸이 있는 술집이었는데 양주값 하나만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런 술집에서는 남자들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끼리 가서 남자를 불러서 함께 노는 그런 곳이라고 말입니다. 제 친구는 제가 암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제 물음에 의심을 갖더군요.
야, 왜? 갑자기 그 수집은 왜 물어봐? 네가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은 아닐 테고. 너 혹시 네 와이프야? 어? 그런 거냐고.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긴 뭘 아니야, 딱 그 짝이구만. 야, 내가 웬만해서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이혼해라. 지금 그 모임에서 또 어떤 남자랑 말이 좀 나오나 봐. 나도 안 간 지 한참 됐는데 거기 다니는 지인이 그러더라. 네 와이프 진짜 구제불능이라고. 네가 암에 걸려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또 네 와이프 친구라는 사람도 거기 같이 다니나 본데? 둘이 같이 장난도 아닌가 봐. 친구는 너무 화가 난 말투로 제게 말했어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픈 상태로 그녀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최대한 건강한 몸으로 다 나은 상태로 양육권까지 가져오고 싶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싸돌아다녔고, 저는 그런 아내의 행적을 살펴보며 하나하나 증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6번 마치고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수술 날짜에 함께 병원에 죽은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제 딸이었어요. 아빠 꼭 이겼네. 알았지? 아빠는 할 수 있어. 꼭 할 수 있어. 그래. 고맙다 우리 딸. 아빠 할 수 있어. 이겨낼게. 이따 할머니 오시면 할머니 좀 잘 챙겨드려. 우리 딸 너무 고맙다. 고마워. 걱정 마, 아빠. 그리고 엄마는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뭐라도 아빠가 이해해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응? 우리 딸 다 컸네. 이런 아빠 마음도 헤아려 줄 줄 알고. 그래, 알았어. 아빠 신경 안 쓰고 수술 이겨낼 생각만 할게. 고맙다. 고마워. 정말 사랑해. 딸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수술의 결과는 매우 좋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도 꾸준하게 병원에 다니며 몸 관리를 하게 되었고, 식단, 운동을 병행하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인생을 살아갈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며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로 3년이 지나도록 암은 재발하지 않았죠. 암이라는 병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시기를 빨리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는 경우도 많고, 급격하게 상황이 약화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암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기적처럼 완치가 되었답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나니 제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동안 돈을 버느라 지쳐 못 보고 지나친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까지 생겼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도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완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일을 드디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모든 증거들을 보시더니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죠. 더욱이 양육권도 그렇고 특정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진행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내는 자신의 친구인 민주 씨와 함께 몇 년간이나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제가 암수술을 받고 있던 그날에도 집에서 4명의 남녀가 함께 놀고 있었거든요. 진짜 제 아내의 행동은 상상 초월이죠? 그걸 보고도 여태까지 참고 있던 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았어요. 아내를 향한 저의 복수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제2금융권 대출과 카드값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것도 발견하게 되었죠. 아내는 그동안 수많은 모임과 친구와의 약속을 나가서 엄청나게 돈을 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결혼 전에는 통이 크고 화끈했던 아내가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대책 없이 통만 크고 화끈한 아내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를 던졌어요. 여보, 만약에 당신이 나랑 살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무슨 그런 뚱딴지 질문이 다 있어. 그때 만약 당신이랑 안 살고 뱃속에 아기만 없었으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돈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당신 같은 찌질이 궁상남 만나서 이렇게 내 인생 구질구질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지질이 궁상남? 그래,
나 찌질 공상남 맞아. 그래서 그나마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 안 해? 당신같이 능력도 별로 없는 남자가 무슨. 아 참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번 달에 뭐 좀 더 버는 거 없어? 안보원금은 받아서 다 어디다 쓴 거야? 나 이번 달에 카드값 좀 더 내야 되니까 돈 좀 보태줘. 혼자 맨날 속으로 숨기고 있지만 말고. 이제 겨우 암 완치된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냐? 당신 후회 안 하지? 그럼 지금이라도 새 출발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두고 봐. 끝까지 구제불능인 아내에게 저는 최후의 통첩을 하고 이혼 소장을 날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한 친구 민주 씨에게도 정신 차리고 살려며 따끔한 충고도 했죠. 정신 똑바로 차려 민주 씨. 이혼한 거야 내가 알 바 아니지만 내 아내랑 그렇게 둘이 어울려서 남자들이나 만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한다고. 누가 좋아하겠어? 여기저기 그렇게 남자 만나서 돈 뜯어낼 생각만 하면. 뭐야? 지금 미쳤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암에 걸려서 죽다 살아보다 보니 느낀 게 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 내 삶에 감사하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죽어서 지옥 안 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람답게 살고 내 인생 지키려면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랑 헤어지려고. 당신을 만나는 유부남 와이프한테 상간녀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그 후로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도 저희 양육권을 인정해 주었어요. 아내는 양육권에 대해서 순순히 포기를 했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혼자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으니 망정이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엄마로부터 받은 충격이 상당했을 거예요. 아내는 모임에서도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고 제가 상간남 소송까지 했었는지라 상간남한테서도 버림받은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은 없다면서 펄펄 날뛰더니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한 줄은 전혀 몰랐던 모양이에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쌍욕까지 하더군요. 와, 당신이란 놈 정말 무섭다. 암 걸려서 인생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뒤통수라니 말 조심해. 당신이 내 뒤통수를 친 거라고. 자신의 한 행동을 좀 생각해. 이딴 식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네. 이런 증거들 다 불법 아냐? 남의 집에 함부로 그렇게 CCTV 달아서 관찰해도 되는 거냐? 어? 남의 집이라니. 불법이라니. 엄연히 내 집에 내가 CCTV 달은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당신 때문에 달아놓은 거 아니야. 엄연히 집 주변에 좀도둑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달아놓은 거라고. 진짜 이 쪼잔한 논팽이가. 야, 내가 너한테 시집와서 못한 게 뭐냐? 어떻게 네 마누라를, 네 애엄마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 나쁜 놈. 못한 게 뭐냐고? 그냥 당신은 나랑 우리 딸을 가족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돈 벌어준 기계,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또 어떻게 했는데? 그냥 너는 편안하게 앞으로도 통 크게 한턱 쏘면서 이놈 저놈 만나면서 놀아. 그게 네가 원하는 인생이잖아. 뭐? 너 말 다 했어? 이런 미친놈.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보험금이랑 집이라도 가져갔잖아. 명줄도 긴 놈 같으니라고. 진흙투성이로 번진 아내와의 이혼은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 결국 충분한 증거가 있던 제가 승소하게 되었죠. 돈, 육아, 외도 뭐 하나 잘한 것이 하나도 없던 아내는 유책 배우자가 되어 제게 위자료까지 주라는 판결이 났는데 그걸 또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친구와 함께 저를 찾아와 살림살이를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재산 분할을 한 것으로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 데에 모든 돈을 다 쓰게 되었죠. 또 그렇게 놀기 좋아하던 친구 민주 씨도 아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입을 싹 닫고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같이 놀고 돈 쓰고할 때는 최고로 친했다가 어려우면 또 그렇게 모른 척하는 것이 그 둘의 우정인가 봅니다. 다행히 아이는 저와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었고 딸의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던 것을 딸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더군요. 아이와 저는 이혼을 하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었어요. 아이도 이혼 가정이라는 소문보다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었거든요.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을 새롭게 옮겨 다니면서 꾸준히 병원에도 다니고 몸 관리도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살고 있죠. 저는 아프게 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인생은 짧으니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인데요. 그런 제 느낌대로 암보험료에서 남은 돈으로 멋진 옷도 몇 벌 샀고 이전에 타던 오래된 중고차도 정리하고 새로운 차로 마련했습니다. 제 인생에는 중고나라라고 할 만큼 모든 물건들이 다 중고였거든요. 새 차를 뽑아서 딸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했던 그날은 아직도 정말 기억에 생생할 정도로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혼한 아내에게까지 퍼졌나 봐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는 아주 오랜만에 아이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고 그 자리에 아빠인 저도 꼭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 아내는 그동안 좀 많이 늙고 안 돼 보이기도 하더군요. 무슨 일을 다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놀면서 쓰던 시절과는 다르게 했죠. 저기, 잘 지냈지? 보기 좋아 보인다 당신은. 이제 아픈 곳은 없어? 병원에서 뭐래? 경과 좋대? 다시 암이 재발하진 않은 거지? 그럼 날 잘 지내지.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관심을 가져? 당신 내 병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 뭐? 내가 언제? 그냥 그때는 아이 키우면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랬지. 내가 당신 걱정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오해야 오해. 그래서 할 말이 뭔데? 나한테 할 말 있어서 같이 나오라고 한 거 아니야? 저기 말이야. 우리 딸이랑 나랑 당신 우리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나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볼게. 당신 부인 역할도 우리 딸 엄마 역할도 모두 다 제대로 할 자신 있어. 아참, 당신 어머니도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할게. 우린 가족이잖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가족. 옆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자신의 엄마를 쳐다보더군요.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 아픈 아빠 수술할 때도 같이 안 갔잖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그게 말이야, 그때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래. 엄마 이해하지? 아니? 난 엄마 이해 못해. 그날 엄마 외출할 때 화장이 얼마나 진한 줄 몰랐어? 짧은 치마 입고 진하게 화장하고 나가는 게 급한 일이야.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중학교 3학년인 딸은 자신의 엄마를 끝끝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제가 했던 말보다 아이가 자신에게 한 말이 더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더군요. 아내는 그렇게 저와 아이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후로 한동안 아내는 딸에게까지 연락도 하지 않더군요. 2년 정도 흐른 뒤에 연락이 온 아내는 생활고를 겪다가 식당에서 숙식을 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뭔가 제대로 정신을 차린 듯 말투도 많이 바뀌었더군요. 상간남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서도 버림받고 모든 모임에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더 이상 사람 많은 곳에는 가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가정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아내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끝내 아무런 뉘우침 없이 하는 행동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지금의 삶은 너무나 만족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삶이 가능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꽤나 살만하더군요. 오히려 아내가 있을 때보다 인상 쓸 일도 없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건강의 최대의 적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큰 스트레스가 없이 살다 보니 암이라는 병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 오늘, 이렇게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되었네요. 이런 일이 제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만 했었는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요.